지난 주말에 부정선거 규탄 행진이 있었는데요. 집회 끝나자마자 이렇게 행진을 사진 보이시죠? 아시아투데이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지금 부정선거에서 취재하는 언론들이 몇 개 안 됩니다. 아시아투데이, 스카이데일리, FN투데이, 뭐 그 정도밖에, 자유일보 그 정도밖에 없어요. 메이저 언론이 손을 안 대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행진을 하고 이 행진하는데 맨 앞자리에 누가 있냐면 황교안 대표가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누굽니까? 지금 부방대를 이끌고 있지만 그냥 허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직 총리 출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했던 사람이고 당대표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비중 있는 정치인이 행진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은 이거 조중동이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써, 좌우지간. 아니 뭐 별 허접한 거 다 쓰면서 그냥 뭐 민주당의 조무래기들 무슨 워딩 하나라도 다 쓰면서 이준석의 워딩 대도 않는 워딩 다 써주면서 조국이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거 아는 말도 안 되는 행사한 거 대문짝만하게 써주면서 아니 이런 거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자 그러고 젊은 층도 부정선거 규탄에 이거 보세요. 젊은 층도 지금 많이 앞장서고 나왔어요. 부방대 등 100여 단체가 4.10 총선 수사하라 범국민대회 하는데 이태원 한강진역서부터 이태원 광장까지 1.6km 가두 행진을 하는데 아니 이런 거 뭐 보도 절대 안 하고요. 그리고 스카이데일리에서요 또 취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겁니다. 28일 날 기독교회관에서 2차 한미 주권회복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부정선거 규명 위해서 한미 공조가 절실하다 이런 이제 주제가 논의됐는데요.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의미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정선거를 한미 공조에서 밝힐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황교안 대표도 여기 참석했고 민경욱 대표도 여기 참석했는데 저는 여기 이 기사에 나온 것 중에서 이분을 주목합니다. 마이클 심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국제경제학 박사인데요. 여기서 발언을 했는데 트럼피즘과 미국 대선 방향 을 주제로 발표를 했네요. 이런 그 세계적인 석학이 발표를 하는데 여기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미 있는 걸 짚었어요. 뭐냐면은 트럼프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피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미국 주류 언론들을 믿는 미국인들도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등은 좌파 언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공정한 방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미국의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심 박사는요. 트럼피즘은 트럼프의 사상과 방향을 말하는 것인데 1980년대 소련과 미국은 양대 파워로 나뉘어져서 미소 냉전 시대를 그랬는데 소련 이념 전쟁에서 그때는 이제 패배했는데 냉전 이후에 미국은 박스 아메리카 시대를 통해서 일극 체제를 이뤘다. 이게 이제 레이거니즘을 통해서 소련을 붕괴시켰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중공, 이란, 이라크, 아랍 국가 등이 이를 방해했고 이로 인해 와해된 미국 중심주의를 다시 재건하려는 게 트럼피즘이다. 그 트럼피즘의 핵심이 이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리버럴 헤게모니라는 미국 통치 전략을 통해서 가중되는 미국 패권 경쟁에 맞서야 했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극 체제화하면서 반민주주의 세력이 커지고 이를 통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트럼피즘은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다극 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1극 체제, 2극 체제였잖아요. 그게 이제 뭐 우리
한미 동맹 강화라든지 한미일 동맹, 그다음에 나토와의 강화, 그다음에 호주 등 뭐 오커스 뭐 이렇게 해서 다극 체제로 해서 공산주의에 맞서는 미국 통치 전략이다. 그게 이제 미국의 대외 전략인데 이게 트럼피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피즘과 함께 부정선거를 한국이 잘 효율적으로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또 이정훈 명지대 교수, 이분 뭐 방송도 많이 한 분이죠. 이분도 여기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번의 총선과 1번의 대선을 치렀는데 윤석열 정부는 선거 관련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한번 하면 현재 처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코치를 했네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투데이에서는 부정선거 규탄대회 가두행진하는 거 보도하고 그런데요. 뉴데일리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데일리도 김민전 교수 등 뭐 이런 거 부정선거 들고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하면서 류근일 칼럼에서, 류근일 선생이 뉴델리의 논설 고문인데요. 김민전 의원이 최초 제기해서 신받았다. 부정선거 의혹이 드디어 제도권 의제가 됐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늦었지만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분들이, 그러니까 김민전에 의해서 이어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이 부정선거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 특검하자, 수사하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이걸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들 들고 나왔어요. 원희룡 후보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도권으로 이제 그전에는 음모론으로 취급했는데 이게 아니다. 이제는 아주 중요한 논제가 됐다.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에 주목을 했네요. 사전투표 폐지 들고 나온 나경원, 김민전 이러면서 이제 시작인데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이렇게 류근일 선생이 칼럼에서 지적하는데요. 저희 이봉규 TV에서 그 중요한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죠.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방송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봤어요. 30만 명 조금 모자라게 봤는데, 구급대장, 119 구급대장인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방송을 했는데 뭐냐면은 지금 부정선거를 획책한 세력하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문사 있잖아요. 이거 같은 세력일 것이다 하면서 조목조목이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문사가 구급대장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자살 사건이라든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려고요. 소방대에서. 근데 의문사 사건, 예를 들어서 마포 쉼터소장 사건이라든지 박원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태원 사고라든지 이런 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그럼 누군가 뒤에서 계획한 거일 수 있다. 근데 그게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어떤 세력일 수 있다 하고선 어느 단체를 지목했는데요. 이게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 저희 이봉규 TV에서는 그 영상을 부득이 내렸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신변에 위험을 느낀다고 삭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와서,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또 가족들의 만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신변 안전도 또 진실을 밝히는 것만큼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얼마 전에 또 이재명 대장동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이 희생됐잖아요. 지금이 6번째입니다. 이재명의 형 이재선 빼놓고 그것까지 하면 7번째인데 대장동 관련해서 죽음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저께 죽었잖아요. 또 한 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무섭겠죠. 그래서 소방대원은 이제 진실을 말하고자 했는데 가족들이 여러 가지 무섭다. 그래서 이제 내려달라고 그래서 삭제를 본의 아니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 가족의 심정도 100번 존중을 했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방송을 내렸다고 해서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 밝히는 거에 대해서 애쓰고 있는 국민들, 그다음에 조중동보다는 크지 않지만 애쓰고 있는 이 아시아투데이, 스카이데일리, FN투데이, 뉴데일리 같은 이런 매체들, 그다음에 류근일 선생 같은 이런
훌륭한 언론인들, 그다음에 유튜버들이 있고 무엇보다 증거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도권으로 나왔어요. 유근희 선생 지적대로 국힘당의 당대표가 되자고 하는 분들 4명 중에 3명이 부정선거 규탄하면서 이거 제도 바꿔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민전 의원, 그다음에 박용찬 의원, 벌써 최고위원으로도 그렇게 2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따지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신청에다가 컷오프 당한 김소연 변호사도 그런데 컷오프가 석연치 않게 당했어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많습니다. 이제는 제도권으로 나왔어요. 이거 뭉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단 안 내리면요 오히려 대통령이 방조한 꼴이 돼요. 그러면 그 돌팔매를 오히려 나중에 이상하게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제도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뭐 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정조사도 뭐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수사가 필요하거든요. 수사는 행정부예요. 경찰, 검찰, 또 국정원 등에서 치밀하게 수사하면 그 증거 너무 나왔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부탁을 언제부터 했는데 이제 뭐 초일기 몰린 거 아닙니까? 부탁이 아니라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까지 부탁드리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뭉개질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조중동이 보도 안 한다고 뭉개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가열차게 화이팅 합시다. 네. 고지가 바로 보입니다. 부정선거 밝혀져요. 네.